예, 좋아. 자, 방금까지 한 게 추세선 찾는 문제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해볼 거예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패스 페이를 가른 그런 데이터예요. 예를 들자면 1.4시간, 1시간, 3시간, 0.2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페이를 맞았고요. 9시간,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패스를 맞았다는 그런 데이터예요. 자, 얘를 플러스로 하면 이렇게 되죠. 아, 이거 치울 수 없나? 잠깐만요. 이거 좀 치웁시다. 플롯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x가 여기에 이렇게 찍혀 있고요. 0부터 10 사이에 x는 여기 모여 있고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여기 모여 있죠. 자, 이거 1D 데이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2D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쪽으로 축이 하나가 있고요. 얘네들이 x랑 동그라미라는 애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D입니다. 데이터를 나타내면 그래서 0이랑 1로 나타낼게요. 0이랑 1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얘가 사실 2D예요.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잘 그어주면 동그라미 x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얘도 결국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어떤 식을 하나를 찾아서 3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오고 어떤 8, 7 이런 거 넣었을 때는 1이 나오게 문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요런 식이 제일 좋죠. 이렇게 딱 끊겨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저런 식은 일단은 뭐 굳이 만들자면 만들겠지만 그 미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돼버리면 미분이 안 돼요. 불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식은 미분이 되는 식이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이 되는 식 중에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았더니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이런 식을 찾아옵니다. 시그모이드라는 어떤 식이요. 시그모이드라는 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라는 식을 쓰면 0과 1을 잘 구분하는 어떤 식이 되니까 그래 우리 시그모이드 쓰자. 그런데 z 자리에 wx 더하기 b를 넣자. 그러면 w랑 b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w랑 b가 뭐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기고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생겨요. 데이터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5쯤에서 변곡점이 생기면 딱 좋은데 데이터가 항상 저렇게만 생기는 게 아니죠. 뭐 여기 100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뒤로 훨씬 뒤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W랑 B가 조절되면서 얘가 좌우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데이터에 맞는 W랑 B를 잘 찾아내면 딱 알맞은 곳에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자, 근데 W랑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쓰면 문제가 뭐냐면 에러를 썼을 때 아까 y1 빼기 y의 제곱을 썼을 때에는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자, 로컬 미니멈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요 기울기 타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시그모이드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로컬 미니멈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에 고여요. 운 좋게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최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더 못 가고 고여버립니다. 이러면 학습이 안 되죠. 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시그모이드를 안 쓴다. 그쵸? 두 번째 방법, 에러 펑션을, 그러니까 코스트 펑션을 바꿔본다. 그쵸? 코스트 펑션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코스트 펑션을 어떻게 바꾸냐면, 자, 이거 한 번만 다 잘 들어보세요. 코스트 펑션은요, 정답을 맞췄을 때 작아져야 됩니까? 커져야 됩니까? 혹시 아는 사람? 지금까지 배운 거 봤을 때. 코스트 펑션은 정답을 맞췄을 때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렇죠. 작아져야 되죠. 그렇죠. 작아져야 돼요. 자, 못 맞췄을 때는 그러면은 큰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자, 실제 y가, 그러니까 실제 y 원트가 1이에요. y 원트가 1인데, 내가 예측한 y는 0이에요. 그럼 코스트는 커야 되겠죠. 못 맞췄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 y
원트가 우리가 원했던 y 원트 정답이 1인데 예측한 것도 1이에요. 잘 맞췄죠? 그럼 코스트는 작아야 되니까 0이면 좋겠죠. 반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0이에요. 그런데 0이 나왔어요. 그러면 0. 반대로 1일 때에는 못 맞춘 거니까 크면 좋겠죠. 자, 이런 식을 찾아보니까 일단 y는 1일 때에는 자, 마이너스 로그 x가 이 조건을 만족해요. 마이너스 로그 x 보니까 1일 때 0이에요. 근데 0일 때에는 좀 큰 값을 갖죠. 마이너스 로그 x 딱 좋아요. 자,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를 그려보니까 y가 0일 때 0이에요. 그렇죠? y가 1일 때 큰 값을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x랑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x를 좀 합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합쳐냅니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합쳐버려요. 자, 그래서 이거 0일 때랑 1일 때 식을 써보면 y가 0일 때 1일 때 식을 써보면 y는 0일 때에는 이렇게 나오고요. 1일 때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합친 식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새로운 코스트 펑션으로 쓰자. 왜냐면 잘 되니까. 그래서 저거를 크로스 엔트로피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코딩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 요 식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식을 이제 미분을 하면 되는데 요식 미분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집니다. 그래서 미분은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 해주면 돼요. 자, 요거 계산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케라스라는 파이썬에 있는 어떤 케라스라는 걸 이용을 하면 자동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숙이 인공지능을 정말 많이 배우게 되면 배울 건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자, 다음. 자, 이제 딥러닝이 그럼 도대체 왜 나오냐? 지금까지는 뉴런 한 개를 가지고 했는데 그럼 왜 도대체 뉴런이 여러 개가 나오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엔드 문제 0일 때 0, 00일 때 0, 10일 때 0, 01일 때 0, 11일 때 1이죠. 자, 이 데이터 직선 하나로 구분됩니까? 그래서 직선 구분했죠? 구분 잘 되죠. 자, 5번 문제도 직선 하나로 구분 잘 돼요. X5라는 게 있어요. X5는요. 0경 1일 때는 0이고요. 1경 0일일 때는 1이에요. 이거 직선으로 구분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안 되죠? 네, 딱 해도 안 되죠? 안 돼요. 자, X5 문제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왜 얘를 직선 하나로 구분을 하고 있지? 두 개 보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기까지가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희한하죠? 왜 도대체 두 개 그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근데 두 개 긋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아무튼 두 개를 그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죠. 사실은 이거 세 개 그어야 됩니다. 왜냐면 얘랑 얘는 같은 평면에 있지만 얘네 둘은 다른 평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선이 세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X5라는 저 녀석을요. X5라는 저거를 AND랑 OR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AND OR가 세 개가 필요합니다. X5를 AND랑 OR로 표시하려면 세 개가 필요해요. AND 직선 하나, OR 직선 하나니까 세 개. 이렇게. 윤리적으로도 맞아요. 아무튼 세 개가 있으면 돼요. 선을 세 개를 긋는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여러 개의 뉴런을 쓰겠다는 거예요. 뉴런 세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뉴런을 여러 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이걸 여러 개를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할 수 있잖아. 바로 딥러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보통은 머신러닝은요, 층이 뭐 한 개 정도 있는 거, 한 개 정도 있는 거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2개 이상부터도 딥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통은 한 3, 4개 정도 되면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뭐 2개만 돼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층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클래스가 여러 개, 구분해야 되는 게 여러 개, 구분해야 되는 게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있을 때
선을 세 개를 그으면 돼요. 자, 파란색을 구분하는 선, 파란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을 하나를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빨간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 하나, 노란색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선 하나 이렇게 그으면 자, 각각 선 하나가 유런이거든요. 각각 선 하나가 유런이에요. 유런을 세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파란색 선에서는요, 만약에 파란색에 있으면 1이 나와요. 자, 파란색 선에는, 자, 이게 파란색 선이죠. 파란색 선에서는 만약에 이게 파란색에 있으면 1이 나와요. 자, 노란색 선은 이게 노란색 선에 있으면 1이 나와요. 얘 빨간색 선은 빨간색 선에 있으면, 빨간색에 있으면 1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딱 잘 돼요. 그러니까 뉴런을 여러 개 쓰면 멀티플 오브젝트, 멀티플 클래스들,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래스도 다 구분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여기 있는 녀석은요, 저기 있는 녀석은요, 파란 선에 의해서도 파란색 쪽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빨간 선에서도 빨간색 쪽에 있다고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얘에 있으면 파란색도 1이 나오고요, 빨간색도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저거를 더 잘하려면 이제 어떤 방법들을 쓰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쟤네를 합치면요, 이런 식 복잡한 식이 같지만 그냥 행렬식이 됩니다. 행렬식. 행렬식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란색 여기가 1이고 여기 0, 0이면 파란색이라는 이야기고, 만약에 여기가 0, 1, 0이면 노란색, 0, 0, 1이면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멀티플 클래스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요. 근데 정확히 1, 0, 0 이런 식으로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0.9, 0.1, 0.15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1에 가까운 게 뭐예요? 0.9니까 이거 블루에 더 가까운 애구나, 블루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 시간에 다음 주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엠리스트라는 어떤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기체를 막 사람들이 써놨어요. 필기체 데이터예요. 자, 28, 28, 그러니까 28 픽셀 곱하기 28 픽셀의 이미지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컴퓨터한테 읽어보라고 할 거예요. 맞춰보라고 할 거예요. 컴퓨터는요, 사실 저 그림을 읽을 줄 몰라요. 저걸 보고 8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이 픽셀 하나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냐면 255, 뭐 여기 두 번째 255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여기 255가 아니라 0이라고 합시다. 0, 0, 0, 0, 0, 0 쭉 오다가 이런 색깔이 있는 곳이 오면은 그때부터 뭐 100, 144, 255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어떤 2차원 배열에 숫자들이 쭉 적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들의 나열이에요. 저거를 이미지화 했을 때 사람은 저걸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죠. 8이라는 거를. 컴퓨터 입장에서는 저게 8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컴퓨터한테 알려줘야죠. 이게 8이야, 이거 9야, 이거 강아지야, 이거 강아지 아니야 라고 알려줬던 것처럼 컴퓨터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거 0이야, 이거 1이야, 이거 2야, 이거 3이야, 이거 4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2야, 이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 어떤 숫자를 보여줬을 때 컴퓨터가 맞춰요. 그거를 해볼 거예요. 실습 시간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만 몇 개 바꿔볼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저런 이미지를, 지금 얘가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를 잘 맞추는 인공신경망이 있어요. 그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뇌도 뉴런들이 서로 뭔가를 전달하면서 쭉 흘러가서 판단을 하는 곳까지 가는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그런 하나하나 지나가는 그 단계에서 좀 복잡한 연산을 해보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특히 이미지를 잘 처리하는 어떤 연산을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 연산이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거예요.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면 배열에서
어떤 특성인자가 아니고 특징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탁월한 계산이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는 이 WX 더하기 B라는, 그쵸? 계산을 해왔어요. 그런데 WX 더하기 B가 아니라 W 컨볼루션, 어떤 컨볼루션 계산을 뭐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X 더하기 B,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은 W 곱하기 X 더하기 B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W, 그 다음에 컨볼루션 X 더하기 B라는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계산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컨볼루션이라는 계산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예를 하나를 보여주면 여기 60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우리는 60이라는 표지판을 바로 읽을 수 있죠. 컴퓨터는 못 읽어요. 그래서 일단 컨볼루션 계산을 한 번을 하면 뭔가가 그렇죠? 뭔가 테두리가 뭔가 진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풀링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고 컨볼루션이라는 걸 하고 데이터 사이즈를 줄여주고 뭐 어떤 과정을 계속 지나게 되면 결국에 정답이 사인 60에 1이 뜹니다. 사인이랑 60이라는 그 자리에 1이 떠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인 60이라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이 그림을 읽지 않아도 컴퓨터가 학습된 인공지능이 저거를 판단을 해서 사인 60이라는 거를 내뱉어 주는 게 바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그럼 컨볼루션 계산이 뭔지만 이제 보면 여러분들 수업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조금만 힘내세요. 컨볼루션 계산이 도대체 뭐냐? 컨볼루션 계산은요, 일단 원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원본 이미지라고 할게요. 4 곱하기 4짜리 원본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필터는요, 쳐다보는 어떤 창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창문을 통해서 이 원본 배열을 쳐다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문 크기가 2 곱하기 2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자, 2 곱하기 2면 이 창문으로 처음에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요만큼을 볼 수가 있어요. 창문 크기를 정확히 그 배열 그 위에 딱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덮어 딱 보면은 자, 같은 자리에 있는 녀석들끼리 곱합니다. 1 곱하기 1, 3 곱하기 0, 5 곱하기 0, 3 곱하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을 다 더해요. 그러면 4가 나오거든요. 그 4를 이제 새로운 배열에다가 하나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창문을 한번 옮길 거예요. 자, 그런데 창문을 한 칸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만큼. 근데 이번에는 그냥 2칸 한번 옮겨볼게요. 요렇게 2칸. 그러면 4, 2, 4, 1을 1, 0, 0, 1이라고 쓰여 있는 창문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5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칸씩 움직이는데 여기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럼 2칸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쪽으로. 그래서 보면 11. 그 다음 옆으로 2칸 5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컨볼루션이에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계산 편하게 하려고 1001을 넣었는데 저 1001 자리에 사실은 W가 들어가야 돼요. W00, W0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W00, W01, W10, W1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W 곱하기 얘가 X인 거죠. W 곱하기 W 컨볼루션 X 한 게 이제 새로운 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더하기 B까지 해서. 자, 그게 바로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창문 크기를 얼마큼으로 할 건지, 지금은 2 곱하기 2였지만, 3 곱하기 3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창문 크기, 필터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창을 몇 칸씩 움직일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계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터 크기도 변경해 볼 거고요. 창문 크기도 몇 칸씩 움직일지도 변경을 해볼 거예요. 다음. 자, 근데 얘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 곱하기 2로 할 거고요. 창문을 한 칸씩 움직여 볼게요. 창문을 한 칸씩. 2 곱하기 2로 창문 한 칸씩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요 1은 계산에 몇 번 참여하나요? 최종적으로 1은 한 번 계산돼요. 그렇죠? 계산에 참여해요. 3은요?
2번. 맞아요? 이거 다 이해해요? 그럼 이 밑에 있는 3은요? 몇 번 계산에 참여하죠? 4번. 좋아요. 4번. 잘 이해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겉에 있는 애 한 번 참여하고 얘는요 2번 참여하고 얘 한 번 참여하고 그쵸? 얘네들은 4번 참여해요. 계산에 많이 참여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계산에 많이 참여한다는 거는 뒤에 새로 만들어진 이 배열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얘가 중요한 데이터였으면 어떻게 해요? 그쵸? 얘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한 번밖에 참여를 못해요. 여러분들 이미지를 딱 봤는데 이미지 겉에 중요한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테두리 쪽으로. 자, 근데 얘를 가지고 그냥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테두리에 있는 거는 계산에 몇 번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겉에 0을 한 바퀴 둘러요. 2바퀴 둘러요. 3바퀴 둘러요. 내가 원하는 만큼 0을 둘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이라는 녀석이 4번 참여할 수 있겠죠. 이제는.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자, 패딩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테두리의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크기가 잘 많이 안 줄어들어요. 자, 0을 한 바퀴를 두르다 보니까 크기가 원래였으면 이렇게 둘, 셋, 그쵸? 3 곱하기 3이 나올 건데 얘 이렇게 0을 두르고 하면 셋, 넷, 다섯, 5 곱하기 5가 나옵니다. 크기가 0을 둘렀기 때문에 더 커지는 일도 생기고 아무튼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요.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패딩이라는 것도 넣게 돼요. 패딩. 그래서 패딩은 뭐라고요? 테두리에 있는 데이터들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계산해 보면 한번 꼭 계산을 하세요. 자, 필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있을 때 요거 계산을 해보세요. 자, 트레이드 1일 때 그러면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서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4 나올 거예요. 4 곱하기 4가 나올 거예요. 4 곱하기 4를 컨볼루션으로 꼭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이 끝인데, 어, 어, 여기까지 내용이 끝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습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자, 여기 보면 이게 뭐 4개도 있고, 뭐 6개도 되고, 그러다가 뭐 엄청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막 변해요. 그 뉴런 개수를 혹은 컨볼루션 연산하는 개수를 많이 늘렸을 때랑 적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 학습했을 때랑 2번 학습했을 때랑 3번 학습했을 때랑 W랑 B가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는 거 확인을 했었죠. 그거 한참 앞에 있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정답에 가까워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폭이 이걸 에포크라고 하거든요. 이 개수가 학습을 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질 거라는 거 감이 오죠. 그래서 에폭도 여러분들이 뭐 2번 해보고 5번 해보고 10번 해보면서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혹시 예비 보고서 여러분들 지금 자료 있나요? 혹시 예비 보고서 관련된 자료? 예비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나 한번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예비 보고서. 액티베이션 함수 아까 이야기했고
컨볼루션 신경망 패딩 스트라이드 오케이 했고, 신경망 개수와 신경망 층 개수의 역할. 이거는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면 되고, 데이터 여러 번 학습하는 이유, 학습 횟수에 따른 변화, 이것도 방금 이야기했고, 로스가 코스트 펑션이에요. 그리고 어큐러시는 정확도인데, 얘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결국에는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필기체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할 때 필기체 잘 맞추는지 확인을 할 건데, 어큐러시는 결국에는 정확도잖아요, 정확도. 그러니까 얼만큼 많이 맞췄는지를 평가를 할 거예요. 얼만큼 많이 맞췄는지, 그래서 어큐러시를 볼 거다라는 거. 정확도.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 전처리 과정은 뭐냐면, 요거 설명을 안 했구나. 이것만 끝나요. 전처리는 뭐냐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건데, 데이터를 보통 0과 1 사이로, 그 0과 1 사이로 바꿔요.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운을 받았는데, 0부터 255까지 있을 거예요. 값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림 파일, JPG 파일은요, 0부터 255의 그 값의 변화를 이용해서 그 그림을 나타냅니다. 이거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포토샵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색깔이 RGB가 0부터 255까지 R, G, B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빨간색으로도 보이고 노란색으로도 보이고 어떤 이상한 색으로도 보이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요 0과 1 사이로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값이 큰 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거 계산하는 게 연산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값 큰 거 하는 것보다 좀 작은 거 하면 연산이 빠를 거다라는 느낌이 오죠. 사실은 근데 결국은 소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왜 0과 1로 바꾸냐? 그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예비 보고서 쓰려면 한번 찾아봐야 될 거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0과 1 사이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지만 발산을 하지 않고 수렴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너무 복잡해서 사실 여러분들 뭐 보고서에 안 써도 뭐 감점을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걸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면 학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번 다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비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 다 한 것 같고, 오케이.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갑시다. 질문 없죠? 네, 봐도 돼요. 아, 너무 힘들었다.